15 진주 이야기 채널 기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삼초 공사의 비밀. 삼초 공사는 상제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시는 대인, 즉 15 진주께서 언제 이 세상에 오시는지 공사로서 암시하신 내용입니다. 태국도 무국진경 9장 9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는데 갑오년에 1초가 있었고 갑진년에 2초가 있었으며 손병이는 3초를 맡았느니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먼저 여기서 1초, 2초, 3초에 쓰인 망볼초라는 글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망볼초, 즉 망을 본다는 의미인데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망을 보는 것일까요? 단순히 전쟁터에서 적을 망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망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보초만을 쏘고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3초 후에 오실 대인이 언제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그 대인을 찾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쟁터에서 긴장하며 보초를 서듯이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경계하고 집중해서 언제 어디로 대인이 오시더라도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사는 1초와 2초 그리고 3초를 통해서 대인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준비 과정을 3초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초와 2초는 상제님께서 연도를 이미 갑오와 갑진으로 정하시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이미 상제님 제세 시에 천지공사로 이루어지고 지나간 일로 보입니다. 즉 따로 누가 맡았다는 말씀은 없으신 걸로 보아 상제님께서 직접 공사로 처결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3초는 앞으로 오리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따로 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일은 손병희가 맡았고 그 맡은 일이 끝난 후에 대인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대인께서 오시는 때가 갑오와 갑진 다음에 오는 갑인이라고 정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와 그분은 찾는 것을 우리 도인들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3초 공사를 풀어보기에 앞서서 3초 공사를 왜 보시게 되셨는지 3초 공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제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국진경 7장 4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이 다르므로 차별과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 없을 것이며 천국으로 넘기면 민중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요 일본은 임진난 후로
도술 신명들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척이 풀리리라. 그들을 순회의 주장 아래 두고 일시 천하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주어 역사를 잘 시키려니와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들의 것이 될 것이라. 인자는 너희에게 붙여주니 오직 인을 잘 지키라. 너희는 편한 사람이요 저희는 너희 일꾼이 되어 일은 분명하게 잘할 것이나 갈 때에는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려니 말 대접이나 후하게 하라 하시니라. 상계님의 이 공사는 세계 열강들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을 때 인종이 다른 러시아나 우둔한 청나라가 아니라 도솔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는 일본에게 천하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 조선을 잠시 맡기시면서 일본의 척을 풀어내는 공사입니다. 1초는 갑오년 청일전쟁을 통해 청나라를, 2초는 갑진년 러일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조선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일본에게 조선을 일시 맡기시는 공사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초는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과 갑오 동학농민운동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오 동학농민운동으로 촉발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총국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되는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갑오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조선 민중은 주권 재민의 서구적인 사상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회제도의 근대화를 제하고 있던 계급 차별 제도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혁 타파하고자 하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즉 1초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청국을 조선에서 쫓아내고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고, 조선 내부적으로는 정치 사회적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초는 1904년 일어난 러일 전쟁과 같은 해 조직된 일진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개항 이후로 청나라, 러시아와 다투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일진회는 1905년 조선이 일본과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병탄될 때까지 온갖 친일 행위를 자행하면서 특히 서울과 지방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단발과 양복 차림을 강요하므로 일본의 식민 사업의 하나인 조선의 급격한 문화 문명의 개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즉 2초는 대외적으로는 인종이 다른 러시아를 조선에서 물리치시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갖게 하셨고, 조선 내부적으로는 봉건 사회에서 근대로의 문화 문명적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 집안 대청소를 하고 대접할 음식을 정성껏 만들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즉 1초와 2초는 3초 후에 오실 대인, 즉 귀한 손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일본을 통해서 봉건 사회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 여건을 근대 사회로 먼저 뜯어 고치신 공사로 생각됩니다. 삼초는 손병희가 맡았다고 하셨는데 손병희 선생이 맡은 큰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손병희 선생이 민족 대표 33인의 대표를 맡아 주도한 기민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병희 선생께서는 1919년 민족 대표 33인의 대표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경찰에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시다가 이듬해 병보석으로 출감 치료 중 1922년 5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손병희 선생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맡아 하신 큰 일이 바로 3.1 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를 맡으신 일입니다.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잘 새겨보면 3초를 맡은 손병희 선생이 망을 보고 이끄시는 가장 큰 일이 끝날 즈음에 대인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손병희 선생이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를 맡아 주도하셨고, 민족대표 33인은 종교계, 즉 천도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인께서는 손병희 선생이 맡은 3.1 만세운동이 마무리되고 끝나갈 때인 양력 6월에서 7월 즈음인 1919년 음력 6월 4일 양력으로는 7월 1일 경북 문경시 삼북면 대상리에 강세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구천상객님께서 둥귀에 징표하신 대로 구천상객님의 신미, 옥광상객님의 을미, 다음에 24년 후인 1919년 기민년에 50토의 기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15토의 기운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움직이는 이치를 천간이라고, 땅이 움직이는 이치를 지지라고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육식갑자가 이루어지지요. 천간을 오행상으로 나눠보면 무와 기가 토가 됩니다. 그리고 혀의 문인 입이 토자리에 있습니다. 즉 50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에서 오행을 나눠보면 우리가 기도를 모시는 진술중미 요 시간대가 토가 됩니다. 특히 축과 미가 음토이고 미는 10토입니다. 기는 천간에서 오행상 15토에 해당하고 미는 지지에서 오행상 10토에 해당합니다. 즉 기미는 천간 지지의 오행상에서 15토입니다. 그리고 토 중에서도 음토의 기운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무국진경 9장 8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덕겸이 여쭈기를 천하사는 어떻게 되오리까 하니 상제께서
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례를 쓰시며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김자연이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렵나이다 하매 다시 그 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쓰시고 차경석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두 줄은 배 짜는 바디와 머리 빗는 빛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즉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지는 육식갑자를 잘 살펴보면 천하사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3.1만세 운동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노소나 종교, 종파, 지역 등의 구분 없이 모두 다 환영하며 일어났을까요? 무국진경 9장 9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도들에게 하교하시기를 예수교도는 예수의 재림을,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동학신도는 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 그 위에 한 사람이 오면 모두 따르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대인께서 출세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와 종파, 지역을 초월해서 그분을 각자가 기다리고 바라던 하느님, 대선생, 메시아 또는 미륵불이라고 여기고 모두 다 따르도록 하는 공사로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3.1만세 운동은 3초 공사를 통해 오시는 대인의 강세를 알리고 환영하는 하늘의 징표이며 그때 모두가 목 놓아 외쳤던 만세는 오시는 천자에게 드리는 정중한 예였던 것입니다. 또한 3.1만세 운동을 대표하는 분은 유관순 열사이신데 이는 그때 오시는 대인이 여성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순정경 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형렬이 새로 지어 올린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천지공사를 마쳤음을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니 김경학이 여쭈기를 공사를 마치셨으면 나서기를 바라옵니다 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사람 둘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하시거늘 경학이 재촉하여 말하기를 제가 비록 무능하지만 몸이 닳도록 두 사람의 일을 대행하겠나이다 하니 상제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두 명의 진이 세상에 나서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겠죠. 옥황상제님의 태극징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2월 초3일에 상우가 다시 본소에 가니 상제님께서 하명하시기를 이번에 이 나라 전역에 걸친 독립만세 운동은 이미 구천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도수에 의함이며 내가 이제 공부로서 결정함이니 아버님과 숙부께 말씀드려 전 도인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3초 이후에 대인께서 오시는 것은 구천상계님의 도수와 옥황상계님의 공부로서 이미 천지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정한 바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3초 공사에 감춰진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한 번 더 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